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역학 진단을 할 때 타당도와 신뢰도를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만족시켜야만이 그죠 정확한 어떤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역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이렇게 드릴 텐데 이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연구와 관찰 연구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이런 관찰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학을 우리가 일단 구분을 할 때요. 기술 역학과 여기에 있는 분석 역학으로 나눠집니다. 기술 역학이라고 하면 descriptive 그죠? 말 그대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용들을 쭉 적어서 요약해서 적어내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널리틱, 즉 기술력학에서는요, 최종적으로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가설을 잡기 위한 어떤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술력학이라고 하면은 실제 자료를 요약을 쭉 해보면 그 내용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했다라는 어떤 가설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뭘 통해서? 기술력학을 통해서. 그러면 이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는 바로 이 분석력학에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력학이라고 하면 인구학적 특성, 연령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특성,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질병이 어떻게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분포가 어떤지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게 되죠. 이 기술을 보고서 이러한 감염병이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구나라고 가설을 잡게 되겠죠. 그럼 이 가설을 잡은 이 내용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 시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분석역학입니다. 즉 역학적 연구 설계와 통계적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특정 질병의 발생과 연관된 요인과 그 연관된 정도를 밝혀낸다. 즉 가설을 설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분석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학적 연구 방법은 이 관찰에 의해서 주로 의존이 되는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요약해서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즉 가설을 설정하는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역학이 기술 역학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가설을 설정 잡은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가 바로 분석 역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석 역학은 크게 단면적 연구 방법 대조군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방법, 코트 연구 방법, 코트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코트 격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코트라는 게 뭐냐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트 연구, 이 세 가지의 이 방법으로 주로 분석 역학이 시행이 됩니다. 역학적 연구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문제 선정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 선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이 쭉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타나게 된 내용들을 자 요약해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원인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감염병, 질병의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설 원인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가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 역학, 기술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가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잡게 되면 가설 검증은 이런 분석 연구, 즉 이러한 분석 역학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역학 연구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학적 연구 방법은 관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역학적 연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이죠. 기술 역학.
그래서 보건 문제의 특성과 그 크기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역학을 통해서 어떻게 질병이 어떤 연령층에 많이 발생했고 어떤 지역에 많이 발생했고 하는 내용들을 쭉 기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약된 내용을 보고서 저희들이 뭘 잡느냐면 기술역학을 통해서 가설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역학을 통해서 관찰된 특성과 의심되는 요인과 연관성을 일단 우리가 추론해 본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가설을 잡게 되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관찰 연구라든지 어떤 임상 시험이라든지 예방 시험 같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이 시험에 설정했던 이 가설을 받아들이느냐 기각하느냐에 대한 어떤 결론을 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학 연구 설계를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기술역학과 분석역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기술역학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역학적 변수. 여기서 말하는 역학적 변수라고 하면 시간, 그죠? 어느 시기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분포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하게 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구나 나름대로 가설을 우리가 이 기술 역학을 통해서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게 되면 그 가설을 좀 더 구체화해서 가설을 검증, 즉 분석 역학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면서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역학의 종류에 보시게 되면 그 대상이 인구 집단일 때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A라는 부분과 B라는 요인이 서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사례 보고 케이스 리포트 케이스 여러분들 그 요즘에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의료 관련돼 있는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죠. 어떤 환자가 내원했는데 이 내원한 환자에 대한 특성이 어떻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죠, 치료를 하게 되었다라는 리포트를 우리가 발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례 보고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단면 조사 연구는 아마 조금 어중 기술력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석력학이 좀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사례군은 뭐냐면 군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개인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대한 그 리포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력 이제는 분석력학입니다. 여기 분석력학. 분석력학은 주로 하는 연구는 관찰 연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크게 요 두 가지,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단면적 연구 방법, 어떤 시점에 그죠? 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이 단면적 연구라고 한다면, 이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두 군, 환자군과 환자가 있는 집단과 그 반대 정상 집단 두 집단을 나누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가 그죠? 담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폐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A라는 집단은요, 담배를 피는 집단이고 흡연하는 집단이고 B라는 집단은 흡연을 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요거보다는 요 내용이 맞겠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환자 대조군이죠. A 집단은 그죠? 폐암이 폐암 환자 집단이고 B 집단은 정상인 집단입니다. 폐암이 걸리지 않은 정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딱 해놓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죠? 이 흡연과 이 폐암과의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쪽은 폐암 환자, 한쪽은 정상인입니다. 과거에 흡연에 대한 어떤 그 흡연을 피운 그 전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폐암 환자 쪽에 과거에 보니까 훨씬 더 흡연을 많이 했더라. 그죠?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흡연이 폐암과 연관성이 있구나. 즉, 흡연이 폐암의 그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이러한 연구 방법이 환자 대조군 연구입니다. 그와 반해서 코호트 연구는 뭐냐면, 처음부터 A군, B군, 이렇게 있을 때, A군은 흡연하는 집단, B군은 흡연하지 않는 집단을 갖다가 나눕니다. 나눠서 오랜 시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A 집단과 B 집단과의 폐암 발생률을 살펴봅니다. 어느 지역이면 이 훨씬 더 폐암 발생률이 높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전 집단, 즉 흡연 집단에서 폐암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 코호트 연구도 전향적, 후향적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후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험 연구는 임상시험, 지역시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Descriptive Epidemiology 1단계 역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역학 같은 경우는 질병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상황 파악을 해서 기술한다라는 거, 디스크립트라는 거죠. 기술하고 그 인구 집단에서 질병의 규모와 분포를 조사해서 해당되는 어떤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뭐요? 가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뭐다? 기술역학이다. 주로 임상의학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망과 상병을 유병률과 발생률로 측정을 해서 동일 지역의 장기간 변동이라든지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건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진단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 중요한 것은 기술역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점을 요인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느냐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기술역학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역학 제가 설명하면서 질병 발생에 대한 가설을 얻기 위해서 기술역학을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변수를 이용해서 이런 가설을 얻어내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구학적 특성, 여기서 인구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든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서 가설을 얻어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가 보기만 엔데믹이라는 말을 지금 쓰죠. 엔데믹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피데믹은 뭡니까?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염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레딕, 산발적인 간헐적인 어떤 질병. 팬데믹, 지금 많이 들어본 언어죠. 팬데믹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감염병. 지금 코로나, 그죠? 19와 같은 이러한 감염병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적인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적인 특성. 추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추세라고 하는 것 10년 이상 그 시기를 두고서 계속 발생을 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라든지 디프테리아라든지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바로 추세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질병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리고 주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 정도를 이야기하는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년마다 발생되어지는 그런 질병. 대표적인 것이 아마 홍역이라든지 백일해 같은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변화. 계절적 변화는 뭐 예를 들어 겨울에는 뭐죠?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여름에는 소화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죠.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질병 원인에 대한 가설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단기 변화, 불규칙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즉 요 네 가지 사항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어떤 이 기술력학은 뭐다? 가설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네 가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가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가설을 설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학이 즉 2단계 역학이라고 그러죠. 역학이 뭐다? 분석 역학이다. 그죠? 분석 역학의 대표적인 것이 단면 연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환자 대조군 연구. 그죠? 환자 대조군 연구. 세 번째 요즘 많이 용어가 나오는 코트 격리 같은 코트 연구.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기술력학이 잡았던 가설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검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보셨지만 사실은 5장 내용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제가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에 비해서 아마 많은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분석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